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지나온 어제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But my best is what comes next I'm not playing now for sure 그날을 향해 숨이 벅차게 You and the best moment is yet to come The moment is yet to come Yeah 다들 언제부턴가 말하네 우리 최고라고 온통할 수 없는 names 이제 무겁기만 해 노래가 좋았다고 그저 달랠 뿐이라고 Promise that we'll keep on coming back for more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Mome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Moment is yet to come 모두가 숨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나 Yet to come We'r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Moment is yet to come 자 이제 시작이야 The best yet to come 언젠가부터 붙은 불편한 수식어 최고란 말은 아직까지 난 간지러워 난 말야 강음하게 좋은 걸 예전에 그때와 다르게 별로 아마 다른 게 별로 없다면 you say it's all a lie 난 변화는 많았지만 변함은 없었다 해 어느 샷도 매 순간이 새로운 트레서 지금 난 마치 13살 그때 나처럼 best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 인생 채울 게 많아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내 심장이 말하잖아 We ain't about it 이 세상의 기대 We ain't about it 최고란 기준의 stay We ain't about it 원단 갖고 수많은 trophy We ain't about it Dream and hope and going for it So about it 긴 원을 돌아 결국 또 제자리 Back to 너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 여전한 소년이 있어 Moment is yet to come, yet to come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이 무엇일까 Moment is yet to come 모두가 숨죽인 밤 우린 발을 멈추지 않나 Yet to come We're gonna touch the sky For the day we die Moment is yet to come 자 이제 시작이야 The best yet to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눈부시게 지나온 기억들 속에 참 아름답게 Yeah, the past was honestly the best But my best is what comes next Never seeing it till the more 그날을 향해 또 우리답게 You and the best moment is yet to com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 기자입니다. 엄조원입니다. 오늘은 BTS의 노래로 출발했어요. 네. Yet to Come이었고 기영희님이 청해 주셨네요. 오늘은 공지사항 하나 전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엄청난 공지사항이죠. 유튜브 MBC 뉴스 채널이 222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우와. 지금 현재는 226만 명입니다. 그렇네요. 며칠 사이 또 4만 명이 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겹경사가 있어요. 뉴스 프리데스크 2020년 6월 29일이 첫 방이었어요. 네. 오늘이 21일이니까 2주년까지 딱 다음 주. 8일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222만 구독자에 2주년을 더해서 둘둘둘둘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엄청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222 2주년 둘둘둘둘 이벤트. 엄청난 작년같이 1주년 때 뭐 머그컵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품은 궁금하시죠? 내일 알려드릴게요. 올해 머그컵은 없다는 없다. 거죠. 머그컵은 없다. 그러니까 에이 머그컵 주겠지 아닙니다. 시시해 이러시는 분들 이번에는 득템 하실 수 있는 후회하십니다. 엄청난 경품이 있고요. 그 참가하셔야 참여 돼요. 방법을 엄지원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뉴스 프리데스크 화수목 또 금요일에 이하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을 캡처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유튜브를 보시면 구독 중이라고 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 중이라고 뜨거든요. 그걸 캡처해서 뉴스프리데스크를 보고 있다, 구독 네. 중이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인증하셔야 하는데 네. 저희가 그 이벤트 참여 링크가 아직은 네,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준비되진 않았죠. 네, 네, 내일쯤 준비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면 많이. 뉴스프리데스크 화수목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본방 중에 시청하시는 거 캡처와 금요일은 구독 안 돼요? 인증. 금요일은 안 되나 봐요. 선영이 삐지는데. 그러니까 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올해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뉴스 클립 아니면 뭐 MBC 뉴스 클립 아 좋네요. 네, 어떤 좋네요, 거든 좋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서 밑에 구독 인증까지 같이 그 두 캡처 화면 중에 하나를 저희 그 참여 링크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뭘 써줘야 되죠? 본인 이름, 연락처, 주소 세 가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기 이게 바랍니다. 참여가 내일 오후부터 28일 자정까지 가능한데요. 아직 참여 링크 엄주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생성이 안 됐어요. 그 참여 링크가 내일 오후에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습니다. 내일 공지해드리면 되죠. 내일 네.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당첨자는요. 딱 2주년 되는 6월 29일에 저희가 뽑습니다. 다음 주 여기서. 수요일에 네, 여기서 뽑습니다. 네, 참여는 많은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네. 잊지 많은 마시고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낮에 눈에 띈 뉴스를 빠르게 하나 보고 갈게요. 가시죠. 이거는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막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글인데 뭐예요? 오늘 서울신문에서 하도 이게 시끄러우니까 서울신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제목은 소개팅남이 소개팅녀가 추잡스럽대요 라는 글인데 이거 누가 작성자가 누구냐면 소개팅 주선자예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선자가 소개팅 듣고 남녀가 황당해서 그렇죠. 올렸구나. 소개팅 남에게서 들은 후기를 올린 건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이제 소개팅을 했어요. 파스타 2인분과 피자를 주문했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좀 많아서 피자가 남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네. 소개팅녀가 소개팅남한테 피자를 포장하시는 게 어때요? 했더니 소개팅남은 아이 괜찮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때 소개팅녀가 그 피자 남은 세 조각을 자기가 포장해 간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 소개팅남이 주선자에게 소개팅 자리에서 남은 피자를 포장해 가다니 추잡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선자가 그의 말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음식을 포장해 오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쵸.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은 피자를 포장해 가는 건 일반적인데 지금 소개팅 이분의 자리에서. 포인트는 그건 그렇죠. 같아요. 소개팅 자리에서. 소개팅에서 이걸 포장해 가는 게 좋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도 굳이 소개팅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뉘어요? 네. 네. 엠빅뉴스에서 누리호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네. 호스팅이 들어왔다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어떻게 얘기인 하는 거죠?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네? 저희 방송 안내 해주시면 근데 지금 저 타방송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여서 그러니까 엠빅뉴스 누리호 라이브를 보시던 시청자분들이 네. 지금 저희 프리데스크로 유입이 넘어오셨다. 되신 거예요. 네네네. 넘어오셨다. 네, 너무 좋은 넘어오셨다. 일이죠. 네, 좋은 환영합니다. 일이죠. 네. 네네네. 그렇게만 보여주면 어쩌라는 얘기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장경록 네. 조연출님. 그럴 때는 앞으로 그럴 이 때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오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네. 엄청 좋은 일이네요. 네, 지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1,900명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보셨잖아요. 누리호 그렇죠. 라이브를 그분들이 또 보셨습니다. 잠깐 나가지 쉬었다가 마시고 또 뉴스데스크에서 네, 보시면 되니까. 끝까지 함께 자, 해주세요.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주원 씨는 어때요? 전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소개팅이라고 할지라도 소개팅녀가 포장해 간다면 네.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뭐 알뜰해 보이기도 하고 네. 오히려 음식 막 2개 시켜놓고 하나 그대로 버리는 사람이 더 여기 이상하지 지금 않나? 우리 채팅창도 되게 갈리고 있어요. 라이언님은 경제적이고 좋은데 그게 뭐? 이러시고 그게 근데 대세일 것 같은데. 워닝 JTB님은 피자를 포장한 거 충격적이라 그러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배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소개팅을 나갔는데 소개팅녀가 남은 피자를 포장해 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다. 제가 소개팅 받아본 적이 한 40년 된 것 같아가지고 감이 떨어집니다. 40년 전에 감이 이랬으면은 떨어지시는군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소개팅녀가 애프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소개팅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소개팅녀가 남은 피자 제가 포장해 갈게요 하고 포장해 갑니다. 왜 교수님?
그 뭐 어떻습니까? 결국 마음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아, 마음에 그렇죠. 들면 이 그거- 의견도 많았어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이 사실. 의견도 많았어요. 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싸갔으면 그것도 박수 예쁘게 치고 보이고. 그 의견도 있었어요. 안 들면 네. 그냥 다 안 이뻐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들었으면 네, 네. 음식 포장이 더 좋아 보였을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게 뭐 정답인 것 지혜국께서는 같아요. 뭐 무슨 행동에도 다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죠? 갑자기요? 아,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포인트가 이건 아부입니다. 네. 그렇게 자, 보입니다. 정치 수다 떨 거 역시 많습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갑자기 넘어가시네요. 자, 민망할 때는 브릿지로 넘깁니다. 네. 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로 pis죠. 네.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상냥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아. 질문부터 좀 상냥하기 어려운 오늘도 뭐가 질문입니다. 많아요. 그렇습니다. 민감합니다. 네,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성비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먼저 네. 민주당입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민생은 말입니다. 힘들고. 다들 아주 기분도 안 좋은데 이런 네. 얘기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6개월.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사원인데 네. 뭐 정직 6개월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미리 없는 거예요. 엄청 센 거죠.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헌 당규를 보면요. 제명 다음으로 이 징계 수위가 높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원으로서 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당직 맡았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네. 그런데 전당대회도 못 나가고.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이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이니까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전당대회 있으니까. 네. 물론 뭐 나가도 안 되겠지만. 음.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민주당하고 합당이 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이 최고위원이 이제 없어진 건데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람인데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내렸다. 이거는 엄청 센 거죠. 저도 사실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할까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자기도 전혀 몰랐다. 좀 세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징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격정지 6개월이 내려지는 날 새벽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중징계를 또 요구하는 글을 오랜만에 썼던데 그렇습니다. 전에 요구를 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징계가 날 수도 있고 그냥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그렇죠. 이렇게 센 그 판정을 내린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한마디로 민주당이 그만큼 어렵다. 변화. 혁신하지 않고는 당의 생존이 어렵다. 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불가피했다. 들고요. 이번에 이제 결론을 내린 기구는 이제 윤리심판원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다 외부 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단호하게 네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최강욱 의원이 사실 이제 발언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인데 이건 엄청 센 거거든요. 네네. 뭐 짤짤이든 또는 뭐든 어쨌든 간에 발언 가지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근데 이 발언만 가지고 내린 건 아니고 이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면서 또 거짓말을 해명을 했다. 그렇죠. 아, 희화화됐죠 그러면서, 많이. 네, 예. 2차 또 가해했다. 이런 부분까지 아마 더 죄를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게 생각이 컸던 것 되고 같아요. 네. 하나 더 얘기를 하자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비의혹 때문에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윤리심판원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강하게 조치하라라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담겨 있지 않나. 이거는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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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이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더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철험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한마디로 본인이 혁신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진정성을 하는 것도 있겠고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네.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대 이제 아까 출마설도 있고.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이 중징계를 요구를 했어요. 네. 동지를 감싸고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냐 아니면 동지를 처벌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거냐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라면서 이제 강력한 처벌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했다. 네. 2차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좀 센 것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이번에 철험회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 네. 이 철험회 해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팬덤 정치하고 결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거짓말, 은폐에 가담한 의원들까지 처벌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 패인은 뭐가 있느냐? 검수완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앞으로는 이제 이 팬덤 정치하고 좀 결별해라라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네. 뭐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짤짤이란 단어부터 또 거짓 해명 논란까지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그 내용들이 더 의혹이 증폭된 것 같은데, 그럼 반대 입장에서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중징계를 주장하는 것에 반하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뭐 어떤 처음에 네네네 뭐 고민정 멤버들은 의원도 있고요. 그렇겠죠. 구체적으로 지목을 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어떤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자세히 좀 읽어봤더니 반발의 네네. 강도가 좀 약해요. 네, 반발의 일단 강도 뭐 저 고민정 정도더라고요. 네. 의원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게 내놨는데, 일단 뭐 최강욱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네. 그렇지만 이제 공격의 대상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예를 들면 좀 신중한 그런 게 필요하다. 또는 아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신은 책임 없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당 내외의 기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전당대회 앞두고는요, 역시 이제 앞으로 책임 문제, 패배, 그리고 또 가치 노선 투쟁이 있기 때문에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철험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내일로 예정된 그 비대위원회에서 결국 최종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결론 나올 걸로 보십니까?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같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변화 혁신 안 하고는 이제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비대위에서 뒤집은다? 그럼 또 당이 또 엄청난 평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대목은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7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이걸 좀 뭐 감한다 그래도 6개월을 3개월 정도로 감하지 이것 자체를 뭐 경고로 수위를 낮추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민주당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복잡합니다. 내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7시. 회의가 내일 7시에 열리는데 네. 결론이 날 거라는 입장이 있고, 아하. 또 김철근 실장만 그 출석 요구를 했고 이 대표는 출석 요구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내일 김철근 실장 신문만 하고 결론은 안 난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 이유는 네. 이 결론의 파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번째로 심하죠. 당 네. 대표, 집권당 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위에 해부된 것, 윤리위에 해부된 것 사상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당 대표직이 정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내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일 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만 징계 결론이 내려지고 이준석 대표는 결론이 안 내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아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항이 지금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직공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윤리위 활동을 좀 방해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 네. 플러스 지금 윤리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네. 징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사에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 유지하는 거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기 전당대회도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4가지 징계 네. 수위에서 어떤 걸 내릴 거냐. 가장 낮은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경고라는 것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 어떤 상징성입니까? 성상납 의혹의 상징성, 전제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로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친윤계들은 이준석 대표를 흔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 대표가 경고를 받았다. 그럼 더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당원권 정지가 내려질 경우,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윤리에서 내리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 위에 뭐 최고위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계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 6월에까지가 당 대표인데 뭐 한 1년 때려버린다. 그럼 당 대표는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개월 했다. 또는 3개월 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컴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좀 체면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 부끄러우니까 그만두겠어. 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부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술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5.18 망언 가지고 이 당원권 정지가 3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직을 못했는데 네. 3개월 후에 다시 컴백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개월 내지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버텼다가 또 컴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국민의힘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당 내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부정해버릴 경우에 네.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완전 난장판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그 일관된 입장은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당당한 입장이에요. 네. 당당한 건지 뭐 뻔뻔한 건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입장은 이제 어차피 성상납 여부는 수사 결과에서 가려지는 거다. 그렇죠. 라는 입장인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윤리에서는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증거교사 인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 꼭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윤리위에서 근데 그걸로 심의를 한다고 품위 하더라고요. 유지 의무 위반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음. 그 배경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들어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상납 의혹,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네네. 근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사기관도 아닌데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no, 그건 없을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의혹,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한 뭐 7,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뭐냐?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지금 김천근 정무실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이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각서 써줬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과 관련된 징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가지고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6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주 뭐 첨예하게 네.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상을 밝히는 거 말고는 뭐 해결책이 없겠죠.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요. 네.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여도 야도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일단 여기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게 그런 입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족들은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또 뭐 자료 열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은 과연 진상을 규명해서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정권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는 하지만 예를 하나 네네네네. 물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뭐 최근에 시간 때문에. 네. 네네네. 시간 때문에. 네, 뭐 대권 주자 지지율에도 벌써 상위권에 랭크가 됐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던데 뭐 하시고 교수님은 싶은 어떻게 말씀 보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하시고 지금 싶은 한동훈 말씀. 전 법무장관이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3위 배종호의 의견. 네. 대권 후보 3위로 올라갔어요. 네. 1등 이재명, 2등 오세훈, 3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됐는데 이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유는 현직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법무장관인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사정정국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지금 이제 전망하기는 이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 2024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대권을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모델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예,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 실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이름 빼달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누리호 뉴스가 많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보겠습니다. 뭐 누리호 톱블록은 성공 네. 댓글에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요. 네, 톱블록이 아.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입니다. 오늘 톱블록에 10개 아이템이 발사 성공 관련 소식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아. 우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한 발사, 음. 또 첫 교신 성공 이런 스트레이트를 톱으로 정리하고요. 발사 성공까지의 긴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누리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조목조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우주로 가는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사 성공의 주역들도 조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음 우주 여정은 어딜까요? 달입니다. 8월에 달로 다누리호를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우주로 향하는 거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다누리호. 네, 다누리호 8월에. 물론 오늘 발사 성공의 의미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출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전문가 이번에 누리호 발사의 모든 과정을 총책임진 게 항우연이잖아요. 네네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 원장께서 직접 뉴스데스크에 출연하십니다. 네. 오늘 그 감격스러운 출연 대담까지 뉴스데스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만관부. 뉴스데스크가 빨리 시작하는 네, 거죠? 빨리 시작하는 10분 겁니다. 일찍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1분 50초 남았는데요. 다른 소식들 짧게 또 짚어볼게요. 큐시트에 오늘 전세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이 뭐 임대시장 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값 5% 이내에서 올리면 많이 안 올리면.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실거주 안에도 양도세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좀 많이 완화되고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 이미 쓴 임차인의 대출 한도도 확대합니다. 다양한 그 오늘 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장이 안정될까? 거래가 활성화될까가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분석까지 시장의 영향까지 오늘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1분 남았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가공식품 물가가 하반기에 더 오를 거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거론된 상품들은 라면, 밀가루, 식용유 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더 오르면 안 네, 되는데. 시리얼 같이 국제 곡물 가격과 연동돼 있는 가공식품의 가격은 하반기에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저소득층의 타격이 점점 그게 더 문제예요. 심해질 엔겔 가능성이 지수가 지금 커지고 뭐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나고 있잖아요. 가공식품이 저소득층에게 아주 뭐 결정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지켜보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뛰고 금리고 뛰고 주가는 죽수는데 내 이것만 월급은 안 그대로다. 올라. 우리 아.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지만 아무리 해도 모자란 얘기잖아요. 이게. 그쵸. 근데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내 월급 올려도 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도 그럴 짚어보겠습니다. 수밖에요. 예.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자, 누리호 성공을 축하하면서 네. 특집 뉴스데스크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고맙습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